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바이든 정책주하고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 테마주하고 제가 연결되는 이제 고리 부분이 있습니다. 잘 설명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미 대선과 정부 신정책주. 자, 인맥주라고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인맥주라는 거는 이제 후보하고 뭐 친인척이죠. 혈연, 지인, 학연으로 이제 연관된. 그래서 후보자 등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회사가 테마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은 이제 인맥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당연히 이제 인맥주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인맥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책주, 그다음에 후보자 공약과 가치관에 의해 수혜를 입을 기업. 요거를 이제 정책주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미 대선과 한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20여 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바이든의 인맥주, 정책주를 하려고 하면 이제 바이든의 어떤, 이력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바이든이 이제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 로스쿨 이제 법학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학사는 델라웨어 주립대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는 미 펜실베니아대를 졸업했고요. 와튼스쿨 경영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대선 때 트럼프 관련주,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마 와튼스쿨을 졸업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가 좀 크게 좀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인맥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성기업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한성기업. 그래서 요건 이제 1963년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제 수산업, 뭐 수산물 제조. 그래서, 주요 제품은 이제 게맛살도 있는데, 요 게맛살 이제 크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어물이라든지 가구심화, 사점 마학계, 그 다음에 냉동식품, 뭐, 육가공식품, 캠프렌즈, 마늘햄이라든지, 한성젓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이든 관련주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으나, 이제 이제 인맥주 아닙니까? 그죠? 인맥주니까 뒤에 내용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맥주,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한성 기업 대표가 이제 미국의 유력주 시라큐스 대학 경제학부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바로 이제 로스쿨 이제 박사학위를 여기서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맥주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졸업할 당시에 이 한성 기업 대표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인맥주를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대학 로스쿨에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자, 그래서 바이든 인맥주 이제 한성기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이 급등의 날짜가 이제 6월 8일이에요. 6월 8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바이든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언한 날이에요. 대선 후보 선언 나가겠다.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그래서 6월 8일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네. 예, 급등을 해서 이미 이제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이미 반영이 되고 그냥 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하시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요. 실적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RSI 지표를 보면 제가 이제 RSI 지표를 주로 많이 보거든요. RSI 지표를 많이 보는데 RSI 지표가 이제 37이에요. 37이면 이제 감매도권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적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은 2019년도 이제 적자에서 2020년 이제 어쨌든 1분기, 2분기 지금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 아닌가,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20-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인맥주 또 두얼이라고 있거든요. 두얼은 이제 자동차 내장재 관련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원단 사업 부분이 이제 국내 차종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유럽 차종 수주에도 이제 총력을 기울이면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회사입니다. 양호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오른 이유가 바로 이제 학연이죠. 인맥주를 이제 엮여버렸는데 두얼의 대표가 바이든이 학사 학위를 받은 델라웨어 주립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 회사가 그런데 한성기업만큼은 급등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 회사가 이제 한 3,000원대 241선 기준에서 이제 3,000원대 있다가 한 4,400원 선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241선 기준으로 이제 박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별 무리는 없습니다. 별 무리가 없고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도 실적에 비해서. 자, 실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상당히 양호하죠. 그죠? 이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18년 흑자, 2019년 흑자, 2020년 흑자. 이제 매출은 조금 이제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 코로나 사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얼 인맥적으로 막 굳이 보지 마시고 이제 실적을 봤을 때 한성기업이라든지 두얼 매수하더라도 지금은 별 문제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정책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의 주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바이든은 이 테크 기업 독점적인 구조 개편. 테크 기업이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빅5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존 이런 기업들인데 자, 이런 기업에 대해서 뭔가 구조적인 개편이니까 조금 뭔가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압력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정부에서 수혜보다는 악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은행 자본 요건 강화. 그럼 은행주에서는 또 조금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경제 지향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트럼프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약 자체가 이제 재가입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취임하면서 내년 1월 6일이 이제 취임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면서 바로 이제 재가입하겠다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종목을 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뭐 그다음에 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트럼프하고 또 기조가 틀리죠. 트럼프는 탑 방식이죠. 탑다운 방식이죠. 탑다운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죠. 근데 바이든은 아니죠. 보텀업 방식이죠.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북한하고 이제 핵 능력 감축 이런 거 핵폐기라든지 어느 정도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북 정책은 트럼프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좀 상당히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2030년 말까지 50만 개 이상 충전선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완성업체 2차 전지 완성업체는 이제 삼성 SDI, 그다음에 LG 화학이 있죠. 근데 이미 삼성 SDI도 50만 원 가까이 근접을 했어요. 전고점 부분까지. LG 화학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갈 수 있을까? 저는 캐시 마크예요. 이미 이제 주가의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소재 업체로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뭐 첨보, 에코프로 뭐 등등 기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 그러면 4년간 이제 400만 채의 건물 주택을 고효율로 이제 변환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도심 재생입니다. 도심 재생. 그래서 기후 환경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태양력, 풍력을 이용해서 기후 환경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답은 다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바이든의 큰 흐름은 뭔가 하면 결국은 내용을 보시면 그린 뉴딜이에요. 그죠? 그린 뉴딜. 그래서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이제 그 태양광 업종이라든지 풍력 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거든요. 바닥권에서 이미 뭐 300%에서 400 기본이 그렇고요. 많이 이제 오른 종목들은 뭐 한 1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보시다시피 이제 이 삼성 SDI입니까? 그림이 좀 이상한 건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삼성 SDI가. 네. 그림이 좀 잘못된 시점 죄송합니다. 그림이 잘못된 것 같고. 하여튼 삼성 SDI가 그 50만 정고점 부근 거의 이제 50만 원 이제 가까이 온 종목이라 제가 봤을 때 이제 단기 가열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는 메리트가 좀 상당히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에요. 소재업체. 소재업체인데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할 물질. 양극할 물질인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이제 구조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양극할 물질이에요.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 종목 역시 이미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미 여기 보세요. 정고점 부근에 살짝 이제 음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일시적인 상승세는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제 RSI도 지금 62 정도 나와 있거든요. 60인데 내일 조금만 오른다면 거의 한 70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봐서는 매도 관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S 윈도입니다. CS 윈도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요.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권이 이제 16,000원이거든요. 한 2만 원 정도 잡고요. 2만 원짜리가 일단 뭐 12만 원 정도까지 14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무려 7배 정도 올랐거든요. 7배 정도.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다. 한번 상승 여력이 굳이 있다면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ENG. 마찬가지죠. 신성ENG도 뭐 1,000원대에서 뭐 4,000원 정도, 3,700원까지 갔죠. 예, 약 한, 370% 정도 올랐거든요. 370%.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미 그래서 대개 주가에서 바닥권에서 한 300% 이상, 한 300에서 400% 오르면은 대개 기간 조정이라는 거 맞습니다.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5개월 내지 6개월 아니면 하락 추세로 돌아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신성ENG조차도 상당히 지금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정부 신정책 정책주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미국 대선하고 관련된 좀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인맥주들 뭐 한성기업이라든지 한성기업, 그다음에 두월 이거는 이제 이미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매수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책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태양열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력 업종 이런 것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가다하다. 그래서 되게 뭐 적어도 3배에서 4배, 많이 오른 거는 7배에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죠.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됨으로써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재료 소멸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하신다면 이걸 인맥주로 볼 것이 아니라 두올이나 한성기업 실적주로서 이제 보시면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거는 30, 40%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 정책주는 이제, 5G, 이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바이든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좀 가깝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차, 뭐 제약바이오, 뭐 그린 뉴딜, 요런 쪽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바이든 수혜주이자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주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이 오른 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무려 4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40배.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뭐 웬만한 종목은 뭐 3배에서 한 5배 정도. 그린 뉴딜 마찬가지죠. 풍력이나 태양광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2차 전지도 뭐 3배에서 한 5배 정도.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수소차 같은 경우도 JNK 히트 이런 것도 벌써 바닥에서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 대선과 관련된 정책주, 인맥주, 정책주 뭐 크게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다.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미국 대선보다 한국 대선 관련 정치적 유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제 새로운 이제 종목도 지금 출연하고 있고요. 국정 감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또 윤 땡땡 우리 또 총장께서 굉장히 또 포커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또 정치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땡땡 당 대표 동생이 또 삼부토건이라고 있거든요. 예, 삼부토건은 이사에 또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또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대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정부 신정책주, 정부 신정책주 뭐 같은 말로 하면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로 쏠리고 있다. 그래서 인맥주에는 여당 쪽에 이낙 땡땡주도 있고, 그다음 이재 땡땡주. 그다음 야당 테마 유 땡땡주, 윤 땡땡주, 홍 땡땡주, 오 땡땡주, 안 땡땡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인맥주 대장 같은 경우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맥주라든지 한국의 정치 테마 중에서 인맥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주 상당 부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연탄 메탈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땡땡 종목, 윤땡땡 종목이 이제 대장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큽니다. 이분이 이제 이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임명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분이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서연탄 메탈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부토건이죠. 문재인 삼부토건입니다. 이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땡땡 당 대표 이제 동생이 요 날이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바로 이제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하루 조정받고 급등하고 또 조정받고 또 급등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종목 역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5천억 가까이 될 텐데, 예전에 우리가 이 땡땡 테마의 대장주라고 하는 남선알루미늄이 약 7,980원 고점까지 7,980원까지 갈 때가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하면 약 한 8,700억 정도 갔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보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뭔가 하면 바로 휴림로봇이에요. 왜 휴림로봇을 봐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삼부토건의 대지주입니다. 휴림로봇이. 그 지분을 약 한 10.9%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한 1,000억대예요. 1,100억 정도? 지금 1,1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이 보통 보면 한 1조 가까이 갑니다. 1조 가까이.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대장격이라고 하는 거는 약 한 5천억 정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게 5천억만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한 4배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격대가 얼마예요? 지금 가격대가 지금 1,380원이니까 1,400원 잡고 4배 잡으면 3, 4, 12, 3, 4, 12, 3일에서 3, 약 한 4천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성 파워텍입니다. 이게 반기문 테마. 과거에 이제 바닥권에서 한 15배 정도 올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과 야당 이제 상강 구도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 이 땡땡, 이름까지 나오네. 이 땡땡, 윤 땡땡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 아직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셔야 되고, 이건 좀 리스크가 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윤테마는 조금 제외를 하시고 이쪽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땡땡 테마는 뭐 이렇게 있어요. 삼부토건부터 해서 JMT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휴림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범량건정 이런 쪽, 그다음에 서원 이런 쪽. 이 땡땡 테마 굳이 관심을 가진다면 에이텍입니다. 근데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땡땡 테마도 조금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땡땡 테마 같은 경우 이제 대신정보통신 지금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홍땡땡 테마 새우글로벌, 오땡땡 테마 진양산업.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죠. 부산시장. 그래서 이 오땡땡뿐만 아니고 박땡땡분이라는 분이 아마 부산시장으로 야당 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진양산업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안땡땡 테마 써니전자 안랩 이렇게 되겠습니다.